안녕하세요. 묘묘타로의 묘묘입니다. 오늘도 운명처럼 저의 영상을 찾아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과의 만남이 우연처럼 보이는 운명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대방 속마음을 타로카드로 읽어보려고 합니다. 연애운을 기준으로 읽어볼 예정이니 연애관계가 아니신 상황을 염두에 두신 분들은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만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바라보다 보면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상대방의 작은 행동에도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타로카드를 통해 상대방의 깊은 속마음을 객관적인 관점으로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타로카드의 시선을 통해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보고 한 차원 다른 각도로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카드를 뽑을 때 운명처럼 끌리셨던 카드나 스톤이 있으시다면 그쪽을 바라봐 주시고요. 아직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 못하신 분들은 정지 버튼 누르신 다음에 천천히 카드들을 둘러보세요. 그럼 시간 5초 드립니다. 네, 파란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파랑 고르신 분들 경우에는 두 분이 약간 멀어진 상태로 보여지는데요. 마음만 멀어진 게 아니라 좀 물리적인 거리도 약간 멀어진 상태로 보여져요. 이사나 이직 이런 상황처럼 몸도 조금 멀어질 수 있는 사이로 보여지는데요. 짝사랑이나 썸이신 경우라면 여러분이 상대방한테 다가가기 조금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져요. 내가 다가가기에는 지금 좀 맥락이 없는 것 같다라고 여기신다거나 좀 뻘쭘하다, 상대방에게 다가갈 전략이 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여기시는 마음도 있으시고요. 커플이시라고 해도 좀 약간 서먹해진 상태, 진짜 속마음은 드러내지 않은 그런 만남의 초기인 상태이시거나 약간 매너리즘에 빠지신 상태가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시는데요. 이미 헤어지신 분들 경우라면 여러분은 상대방한테 나는 해볼 만큼 해봤는데 나는 더 이상은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렇게 여기시는 것 같아요. 어느 상황이시거나 공통적으로 파랑분들이 여기시는 그런 감정은 나는 해볼 만큼 한 것 같다, 혹은 더 이상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다, 그리고 상대방은 내 마음을 좀 아는 것 같다, 이런 감정선이 흐르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상대방은 아마 여러분의 마음을 좀 눈치채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다가올 이유를 못 느끼고 있는 것 같다, 이제 이렇게도 읽어볼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느 정도 자기한테 와 있다는 거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눈치채고 있다는 거죠. 또 어느 상황이나 두 분 관계에서는 또 명백한 장애물이 있다라는 것도 보여지거든요. 네, 하지만 장애물이 있다는 거는 사실은 긍정적이에요. 왜냐하면 장애물이라는 것은 또 외적인 요소 혹은 명백한 드러나는 요소에 해당되기 때문에 아마 오늘 리딩 보시는 분들 중에서 파랑 분들이 아마 가장 극복이 좀 쉬운 편에 속하실 수 있어요. 장애물만 극복한다면 굉장히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먼저 여러분 마음 읽어보시면 여러분은 어느 정도 정말 최선 다했다라고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동전 10번 카드 보시면 주인공이 머핀 이렇게 저글링 하고 있어요. 머핀을 저글링 하는 거는 정말 쉬운 일은 아니에요. 혼자 연습도 많이 했을 거고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노력을 많이 했겠죠. 이제 이렇게 여러분은 상대방한테 진심을 다 보여주기 위해서 좀 두렵지만 떨리지만 연습도 많이 하셨고 또 정성을 다해서 표현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또 이걸 보여주고 싶은 만큼 순수한 마음도 가지셨겠죠. 또 그리고 뒤에 들어온 동전 6번 카드 보시면 주변 사람들한테 또 좋은 모습도 많이 보여주셨어요. 꼭 상대방 한 사람한테만 잘했다기보다는 이 사람 주변 사람들한테 인사를 잘했다든지 또 이 사람 가족분들한테 잘했다든지 친구들한테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든지 이런 상황에 상대방한테 점수를 많이 딸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제 그래서 상대방은 여러분의 이런 배려 깊은 모습들 많이 보셨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 동전 6번 카드는 여러분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이 많다라는 걸 동시에 의미하기도 해요. 장애물, 장벽이 많다는 것도 의미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에선 거꾸로 또 역시 여러분을 향한 손길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을 독점하기에는 어렵다라는 점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나는 내가 이렇게나 너한테 열심히 했는데 왜 눈치를 못 채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상대방은 거꾸로 나는 수많은 장애물을 제치고 너한테 갔는데 이렇게나 많은 일들이 있다니 네가 나한테 다이렉트로 직접적으로 온다면 모를까, 이 수많은 사람들 해치고 나한테만 딱 바라봐주면 어때?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분은 확실히 어느 정도 줄다리기 하고 있는 상황은 맞아요.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뭔가 두 분은 결정적인 접점, 스파크가 있는 장면만 있다면 확 불이 붙을 수 있는 상황은 맞거든요. 거리가 좀 멀어서 그렇지 확 접점이 있다면, 불이 붙는다면 나무가 바싹 말라야 되는데 점점 바싹 마르고 있는 상황은 맞아요. 아주 작은 불씨만 한번 오면 되는데 불씨가 오지 않는 상황, 그리고 불씨가 서로에게 닿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정말 급하면 두 분 중에 한 분이 와서 불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여러분은 내가 이만큼이나 표현했으면 됐지 어떻게 더 열심히 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시점이고요. 나는 더 이상은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렇게 계속 메시지를 보내고 있죠.
또 거꾸로 상대방의 마음을 보여주는 카드들 보시면 이렇게 칼이 박혀있는 카드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시작 전부터가 휴식을 말해주는 칼 4번 카드, 더 이상 갈 수 없다라고 말해주는 칼 9번, 8번. 상대방은 지금 자기는 움직일 수 없다라고 강하게 말하고 있어요. 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상황이 이렇다는 거지 마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도 동시에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 처음 들어온 카드, 완전 10번 카드 보시면 이분은 지금 여건이나 상황이 좋지가 않아요. 또 은둔자 카드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굉장히 외로운 상황에 처해 있고요. 자기 커리어나 좀 금전적인 문제, 또 일생일대 커다란 숙제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공부나 직업이나 이직 이런 문제로 머리가 굉장히 아플 수 있고요. 혹은 오래된 관계에서부터 오는 스트레스, 가족 문제라든지 금전적인 답답함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이분이 가지고 오신 카드들 보면 다 외로움이 가득하거든요. 이분은 또 마음을 털어놓고 뭔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도 별로 없는 모습이에요. 설령 이분이 지금 누군가를 연인으로 만나고 있다고 해도 이분은 자기 진심을 드러내기엔 좀 쉽지 않다던가 가까운 사람한테도 뭔가 드러내기는 힘든 자존심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혹은 여러분에 대한 생각은 있지만 좀 다가오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 수 있고요. 오늘 그래서 카드들은 이제 확실히 파랑분에 대한 생각은 있지만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거든요. 특히 칼 9번, 8번 시선이 지금 상황에 멈추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 대한 생각에 멈춰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있거든요. 또 은둔자에서 절제 카드까지 내가 지금은 가만히 있지만 발을 한쪽에 담그고 있다. 고민이 계속해서 이어지지만 끊어질 수 없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결국 상대방은 오히려 여러분이 상대방한테 직진한다면 마음이 격렬하게 아주 지진이 흔들리는 것처럼 흔들릴 가능성이 있고요. 하지만 지금은 장애물이 있어요. 고민이 있고 칼이 많이 꽂혀 있거든요. 지금 당장 여러분이 가서 흔들어 봤자 소용이 없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잘 살펴보시면 이 상대방이 지금 여러분한테 다가올 수 없는 이유도 명백히 있다고 해요. 그게 자존심일 수도 있고요. 또 물리적인 거리, 상황일 수도 있고요. 혹은 두 분이 지금 상황에서는 함께 갈 수 없는 지향하는 미래가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은 바라보고 있는 미래가 있는데 상대방은 해고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죠. 서로 생각하고 있는 직업이나 미래, 방향성이 다를 수 있어요. 상대방은 지금 여러분을 생각하고 있는 건 확실하지만 둘을 나란히 놓고 보면 장애물이 분명히 있고 둘을 나란히 놓으면 미래가 잘 그려지지 않는다라고 해요. 장애물이 치워진다면 모를까? 이 장애물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는데요. 한편으로 보면 좀 겁이 많은 거기도 해요. 또 한편으로 보면 미래에 대한 생각이 너무 많고요. 복잡한 면이고 또 성격 탓일 수도 있어요. 오히려 여러분이 확 달려들어서 낚아채면 못 이기는 척 끌려오긴 할 텐데 지금은 그래봐야 확실히 낚아채지지 않을 것이고 아직은 좀 소극적인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두 분의 미래 모습들 보여주는 카드에서는 이제 함께 하게 될 장면들이 분명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제 외부적인 사건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먼저 부활의 장면, 심판 카드, 상대방이 이렇게 벌떡 일어나서 여러분의 손을 잡고 부탁해야 돼요. 나는 방향을 모르겠습니다. 나침판이 보이죠? 나는 나의 갈 길을 모르겠습니다. 나에게 방향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여러분의 손을 붙잡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을 이렇게 멀리서 바라보는 장면, 장애물 뒤에 숨어서 바라보다가 이 장애물을 치우는 장면이 들어와야 돼요. 오늘 들어온 이 카드를 보시면 여러분이 굉장히 주인공 자리에 계시고 또 매력이 넘치고 여러분을 기다리는 동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원래 여러분을 기다리는 동물들이 이 카드에서도 보시다시피 원래 많았어요. 상대방은 카드들 자체에서도 외로운 모습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건 원래도 여러분은 주변의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에너지가 많았고 상대방은 원래 외로운 상황들이 더 많았어요. 혹시 여러분이 지금 나는 외로운 상황에 있어 라고 생각하시더라도 그건 원래 잠시 잠깐뿐이고 여러분은 타고나기로도 사람들한테 잘 나눠주시는 분들, 사람들과 에너지를 교류하기를 더 특화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점점 더 이런 매력들을 키워나가실 것이고 또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이 더 매력적으로 보여지실 거예요. 또 상대방이 또 그럴 때 여러분에게 시선을 뺏기겠죠. 또 그러면서 상대방이 장애물을 치우면서 다가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런 모습들이 상대방이
확확 다가오지 않을 수 있어서 여러분 마음에 100% 만족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은 상대방이 나한테 확 다가왔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이 내 매력이 커진 다음에는 상황이 달라지면서 누가 감히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때 소개팅이 들어온다든지 원래 사람이 소개가 들어올 때는 한 번에 여러 명이 들어온다든지 그렇잖아요. 이렇게 여러 번 매력이 늘어나면서 인기가 많아진다든지 이렇게 갈림길에서 고민이 될 수 있어요. 내가 굳이 이 사람한테 매달려야 되나? 이 관에서 시체가 일어나게 되는데 막상 일어나고 보니까 100%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이 다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조언 카드도 보시면 파랑분들에게 두 분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진짜 마음, 여러분의 진심이다.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된다. 라고 말해주고 있고요. 결국은 무엇이 목적인가? 깊이 있게 들여다보기, 또 인내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상대방은 지금 조바심을 내서 여러분이 흔들어 봤자 소용이 없어요. 내가 분명히 먼저 조바심을 가져서 흔들어 봤자 질 수밖에 없는 게임이에요. 마지막 카드도 보시면 자존심이라는 카드가 들어왔거든요. 두 분은 약간 보이지 않는 밀당을 하게 될 수 있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두 분의 미래는 상대방이 먼저 여러분에게 말을 걸어올 수 있고 부탁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어요. 또 그리고 그때에는 여러분이 또 고민이 되실 수 있죠. 하지만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이런 성격이나 성향 이런 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오히려 내 부탁을 들어달라, 나만 바라봐달라, 나한테 다 맞춰달라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잘 관찰해 보시면서 여러분의 매력을 키워보시고 그 사이에 여러분의 옵션도 더 많이 만드셔서 관계의 주도성을 키워가시기에는 굉장히 좋은 시기가 앞으로 다가올 거고요. 또 굳이 이 사람 아니어도 여러분 매력이 올라가는 시기가 다가온다라고 오늘 카드들이 말해주고 있어요. 상대방은 지금 아무것도 안 하면서 여러분이 자기한테 다 와서 모든 걸 다 해주기를 그런 걸 기다리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리딩 보시는 시기에서는 이 사람 속마음에 너무 연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오늘 파랑분들 리딩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빨간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빨간 고르신 분들의 카드를 읽어보면 두 분만큼 치열한 자존심 싸움하는 상대를 보기가 좀 힘들 정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어느 상황이시거나 상대방에 대한 여러분의 호감, 좋아하는 깊이 그런 정도를 상대방이 좀 어느 정도 알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또 그걸 놓고 좀 치밀한 눈치 게임을 하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먼저 두 분 경우에는 이미 헤어진 상태라고 한다 하여도 진짜 헤어졌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정도로 좀 보이지 않는 경쟁도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커플이신 경우라고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주도권 다툼도 있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겉으로 보이기에는 잘 지내는 것처럼 보여도 어느 날은 여러분 마음이 좀 다르게 흘러갈 수 있고요. 혹은 어느 날은 여러분이 나도 내 마음 잘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짝사랑이나 썸의 경우라면 누가 먼저 굽히고 들어가는가 이 부분에서 좀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일단 중요한 부분은 어떤 경우에서나 상대방은 여러분의 마음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 있는데 알면서도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에 대한 호감도 분명히 전혀 없지 않아요. 어느 상황이시거나 빨간분들 경우에는 누가 나의 마음을 정해줬으면 차라리 나한테 와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정해줬으면 이런 바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빨간분들은 누가 나한테 와서 그렇게 정해줘도 마음에 안 드실 분이잖아요. 여러분은 온전히 여러분의 선택에 의해서 행동하셔야 속이 좀 후련하시거든요. 세상에 맡겨버리실 수도 없어요. 더더욱 상대방한테 이 사람한테 맡겨놓을 수도 없어요.
내 마음 안에서 온전히 나의 선택이 이루어져야 좀 속이 후련하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빨간 분들 경우에는 지금 이 상대방한테 좀 물어보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라고 해요. 오늘 카드들은 여러분한테 지금 당신은 이 사람한테로부터 듣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군요.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상대방한테 듣지 못할 진실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걸 직접 물어보면 안 되는 이유가 또 있나 봐요. 첫 번째는 자존심이 좀 상한다거나 혹은 이미 자존심이 상해버려서 또 물어보고 싶지 않다거나 혹은 또 물어봐 봤자 거짓말 할 것 같은 뻔한 답이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내가 듣고 싶은 답이 나오지 않을 거라서 여러분도 자존심이 좀 상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핵심 감정에서 보시면 컵의 여왕이 들어왔어요. 너 그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지? 나 전혀 신경 안 쓰이거든? 나 완전 괜찮거든? 나 그렇게 해도 말짱하거든? 즉 동시에 그러면서 동전의 기사 카드. 너 어차피 그렇게 해도 내 손바닥 안에 있어. 그렇게 하면 나 어떻게 할지 뻔히 알아. 내가 이렇게 해야 나 쳐다볼 거 다 알아. 내가 이렇게 하면 너 어차피 나 쳐다볼 거잖아. 나 자존심 상했어.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단적으로 말하면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오늘 카드에 보이는 이 금발의 기사처럼 금발을 좋아한다고 하면 여러분이 일부러 금발로 염색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엄청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도 여러분 알고 계세요. 하지만 왠지 이럴 때 금발로 염색하면 왠지 이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일부러 금발로 염색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오히려 금발로 염색하고 싶지 않은 거죠. 왜냐면 내가 왜 이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 거꾸로 아예 내가 흑발로 염색할까? 약간 상대방한테 어깃장 놓고 싶은 마음? 내가 흑발로 하든 금발로 하든 나는 나야. 나는 어떻게 하든 매력이 엄청나거든? 약간 이런 식으로 상대방한테 삐뚤어지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완즈 7번 카드. 내가 이 토끼 귀를 확 잡아다가 물어보고 싶은 거죠. 너 왜 이러는데? 너 나한테 왜 이러는데? 이렇게 물어보고 싶고 그러면서 나도 동시에 내 마음을 모르겠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빨간 분들은 여러분의 매력이 충분히 있으세요. 그걸 또 상대방이 알고 있고요. 문제는 상대방의 카드를 보시면 여러분이 매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상대방과 치열한 자존심 싸움을 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상대방이 바로 매력이 엄청나거든요. 두 분은 이제 아마 한번 케미가 터지면 진짜 엄청난 분들? 두 분은 완전한 커플이 되는 순간 정말 지나가던 사람들도 멀리서 알아볼 수 있을 만큼 막 세기의 사랑. 온 세상이 야, 저 커플은 진짜 포텐이 엄청나다. 이 정도로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두 분의 에너지 자체가 엄청 크다 보니까 서로 지고 싶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상대방이 지금 뭔가 여러분보다 모자란 구석이 있거든요. 타워 카드 그리고 칼 5번 카드가 들어왔기 때문에 좀 실력이 부족하다든지 좀 허접한 면이 있어요. 짝사랑이나 썸의 경우시라면 여러분이 모르고 계신 부분 중에 상대방이 굉장히 부족하고 뭔가 크리티컬한 단점이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탑이 멀쩡한 것 같지만 이제 공격을 당했고 그래서 동물들이 어쩔 수 없이 피해서 다 뛰어내리고 있어요. 여기서는 아무도 살 수가 없어요. 또 그리고 겉으로는 동전의 왕이고 또 완즈 6번 승리의 개선장군처럼 보이거든요. 또 컵의 왕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너무 평화로워 보여요. 나이스해 보이고 센스 있어 보이고 또 패션 센스도 있고 사람들한테 잘하고 미소도 짓고 여유롭고 뭔가 다른 사람들 옷에 묻은 먼지 털어준다든지 뭐 겉으로 보이는 면도 멀쓱하고 외모도 괜찮고 어디 하나 빠지는 구석이 없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분이 아무도 모르는 단점, 치명적인 오류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걸 가리기 위해서 컵을 보여주고 있고 동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단점이 있다. 이런 부분을 암시하고 있어요. 근데 이미 헤어진 분들 같은 경우라면 그런 단점을 이미 알고 계신 경우도 가능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이분이 단점을 고치지 않았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다던가 혹은 이분이 이런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는 걸 내가 알고 있고 근데도 나한테 수그러들지 않고 있고 너무 멀쩡한 척 하고 있고 그게 되게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겉모습과 속이 다른 면, 이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그런 부분이 허용되지 않기도 하는데 상대방이 그만큼 매력이 있으니까 빨간 분들은 놓지를 못하고 있어요. 순간적으로 동공지진되는, 흔들리게 만드는 매력이 있는 거겠죠. 또 상대방도 여러분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도 해요. 나를 지금 이렇게 봐주고 있는 사람이 빨간 분이다. 여러분의 마음도 어느 정도 읽고 있거든요. 여러분의 눈빛을 지금 대놓고 보고 있지는 않아요. 몰래 보고 있으면서, 몰래 관찰하고 있으면서 생각하고 있어요. 이 마지막에 들어온 동전 3번 카드 보시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거든요. 뭔가 기회가 생길 듯 말 듯한데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 근데 내가 직접 손 쓰고 싶지는 않은데 방법이 없을까? 이런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두 분의 미래 카드 보시면 상대방이 여러분을 이렇게 한참이나 기다리는 모습이 들어왔는데요. 먼저 들어온 이 완즈 왕카드 보시면 담배를 손에 들고 있고 가스등을 앞에 켜고 있어요. 담배, 가스등 이 둘 다 좀 한계가 정해져 있고 시간이 정해져 있다라는 걸 읽어볼 수 있는데요. 또 뒤에 있는 교황 카드 보시면 교황이 설교하는 장면이 아니라 좀 고민하고 있는 장면이죠. 군중들 앞에서 당당하게 자기가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이 교황은 좀 고해성사하러 오는 성도들을 기다리고 있고 또 어쩌면 자기도 고해성사를 하고 싶을 수 있어요. 사람들은 성당에 가서 신부님한테 고해성사를 하면 죄를 사함받게 되죠. 이제 그럼 또 후련해지게 되는데 이 교황은 과연 누구한테 가서 고해성사를 할까? 나는 어디 가서 얘기를 해야 좀 후련해질까? 이런 고민들을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담배의 시간이 가고 있고 가스등의 시간이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오고 있죠. 이 뒤에 들어온 카드들 보시면 여러분한테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사랑을 표현하고 있어요. 마치 완즈 왕이 뒤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고 두 사람이 더 와서 여러분한테 당신의 사랑을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죠. 결국 여러분은 마지막에 들어온 전차 카드, 누구한테 가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결론으로 읽어볼 수 있는데요. 상대방이든 아니든 혹은 상대방을 제외하고 또 다른 두 사람 중에 고르게 되든 결론은 전혀 다르게 전개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암시해 볼 수 있는데요. 현재 커플이신 분들 경우에도 지금 생각하시는 중요한 자존심 싸움, 이런 이슈랑은 전혀 다른 전개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짝사랑이나 썸의 경우에도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부분과는 전혀 다른 모습, 재회의 경우에도 이 사람 고민하는 사이에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다른 방향들이 여러분 앞에 놓일 수 있다.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또 오늘 빨간 분들에게 들어온 조언 카드 보시면 체인지, 변화 카드가 들어왔는데요. 변화라고 해서 지금부터 어떤 변화가 들어올까? 미리 너무 먼 길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체인지 카드 자세히 보시면 눈앞에 놓인 한 걸음 한 걸음 여기에만 최선을 다하자. 오늘 나에게 주어진 가장 값진 하루를 최선을 다하자. 여기에 집중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데요. 상대방을 위한 삶도 아니고 어느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삶도 아니에요. 심지어 이 사람들, 나머지 사람들을 위한 삶도 아닌 거죠. 오로지 내 앞에 주어진 삶을 살다 보면 어느새 나의 운명을 향해서 찾게 갈 거고 또 지나고 보면 뒤돌아보면 그게 나의 길이었고 나만의 길이었고 나만의 변화였다. 이걸 깨닫게 된다라고 오늘 체인지 카드가 말해주고 있는데요. 어쩌면 이 관계에 대해서 너무 생각하는 것보다는 지금 나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에 전념하는 게 더 필요하다라는 걸 암시하는 걸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특히 마지막 카드 보시면 당신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 카드에 보시면 군인의 목걸이가 등장했어요. 이제 군인의 목걸이는 나 스스로를 말해주기도 하고요. 나 자신이라고 새겨져 있기도 해요. 어쩌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몸, 우리의 생명, 이걸 책임지는 전쟁, 그 전쟁을 치러내는 삶의 전사, 이제 워리어겠죠. 내가 자꾸 전쟁의 주인공을 이 상대방에게 내어주고 있는 건 아닌지, 상대방의 말이나 상대방 행동, 제스처, 표정 이런 거 하나하나에 일일비하면서 상대방에게 자꾸 점수를 내어주고 이 전쟁에서의 승리 포인트, 점수를 자꾸 상대방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내가 전쟁의 점수를 상대방에게 주고 있고 휩쓸리고 있는 건 아닌지, 전세가 기울어지고 있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볼 때다라고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가운데 들어온 페퍼민트 카드, 깨어 있어라. 당신의 삶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철저히 깨닫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해주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일상을 돌아보시면서 내가 이 사람에게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건 아닌지 꼭 돌아보시는 게 필요하겠고요. 여러분은 이 사람을 넘어서는 훨씬 더 큰 가치를 가지신 분, 이 사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래야 더 이 사람에게 휩쓸리지 않고 더 여러분다운 결과를 맛보실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럼 빨간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록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초록 고르신 분들의 카드를 살펴보면 여러분이 가지신 상대방에 대한 좀 따뜻한 시선이 보이는데요. 짝사랑이나 썸이신 경우라면 여러분이 상대방의 등을 바라보면서 상대방의 뒷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 참 괜찮은데 어떻게 하지? 그런데 왜 뒤돌아보지 않을까? 약간 서운하다 이런 마음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커플이신 분이라면 내가 상대방에게 잘해주는 것 같은데 왜 나한테 이런 점은 더 잘해주지 않지? 이런 의문점도 보이고요. 이미 헤어지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한테 악감정, 악한 감정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한테는 좋은 시절, 좋은 감정이 있지 않았나 이런 마음도 보여져요. 오늘 초록 고르신 분들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좀 상대방에 대한 안쓰러운 마음, 좀 긍정적인 마음을 아마 가장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로 보여지고요. 많은 분들은 지금보다도 앞으로 더 상대방에 대한 마음이 호감으로 변할 것이다 라는 부분이 보여져요. 지금까지 가지셨던 감정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방에 대한 마음이 더 좋아진다 라고 카드들이 말해주고 있거든요. 이런 패턴들을 거꾸로 읽어보면 어쩌면 상대방은 과거에 여러분을 약간 실망시켰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읽어볼 수 있어요. 약간 상대방이 어리숙했다거나 상대방이 좀 센스가 없었다든지 약속을 못 지켰다든지 눈치가 없었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었겠죠. 나는 나름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고 또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했는데 상대방은 그렇지 않게 생각한 것 같다 라고 여긴 장면도 보여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굉장히 고민하고 고심해서 상대방한테 센스 있는 선물을 하셨다든지 혹은 부탁을 들어줬다든지 티 안 나게 도와줬다든지 정말 상대방한테 꼭 필요한 사람, 멘토를 소개시켜줬다든지 뭔가 네트워크를 총동원해서 도움을 주셨을 수 있거든요. 혹은 정말 용기를 내서 센스 있게 터치를 했다든지 선물을 해줄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희생을 해서 상대방을 위해 헌신하셨든지 근데 상대방은 그거 뭐 별거 아닌 거 아니야? 라는 투로 대했다든지 뭐 고마워 이렇게 휙 넘어갔다든지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약간 상처로 남았을 수 있어요. 나는 정말 쉽지 않았던 건데 상대방은 그걸 너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동전 시종 카드를 보시면 여러분이 정말 어렵게 좋은 기회로 만드셨거든요. 그리고 이 기회를 활용해서 여러분이 유니콘이 되어서 얼굴을 가린 상태로 다시 찾아올 수 없는 기회를 활용해서 마음을 컵에 담아서 전달하고 싶으셨던 거죠. 사실 내 마음은 그래. 가면을 쓰고 전달하고 싶으셨던 건데 상대방은 그걸 이거 당근? 별거 아니야. 내 말한테 양식으로 줘도 되지? 이렇게 해버리고 너는 동전의 여왕이니까 이런 거 흘러 넘치는 거지? 나 줘도 되는 거지? 이렇게 쉽게 약간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지나쳐버린 거죠. 그래서 초록분들을 좀 실망시키신 것이 아닐까. 상대방은 내가 동전의 시종이라서 진짜 어렵게 만든 건데 내가 동전 한 200개 있는 줄 알고 동전의 여왕인 줄 알고 나 사실은 동전의 시종인데 이거 하나 만드느라 진짜 힘들었는데 너 하나 주려고 열심히 만든 건데 근데 이렇게 쉽게 대하고 휙 가버리니까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 플라밍고 얼굴 대면하듯이 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거죠.
물론 그 과정에는 나 좋자고 한 것도 있어요. 내가 좋았으니까. 내가 좋아하니까 한 것도 맞죠. 하지만 어쨌든 내가 희생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한 것 맞으니까요. 약간 화나기도 하고 직접 확인해 보고 싶고 이런 속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플라밍고를 직접 붙잡고 물어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태양이 여러분 편에 서 있다는 것. 이건 사실 두 분이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다는 것, 또 앞으로 여러분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걸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에게 상대방의 생각을 들여다볼 수 있는 장면 곧 온다라는 걸 암시하고 있고요. 또 그것이 여러분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움직여준다라는 걸 말하기도 해요. 어쩌면 상대방은 이전에는 좀 미숙해서 그야말로 좀 어리숙하고 좀 눈치도 없었고 성숙하지 못해서 몰랐던 부분도 있었을 수 있고요. 나중에 돌고 돌아서 보니까 알고 보니까 그때 초록분이 진짜 희생했던 거더라. 초록분이 정말 엄청 발로 뛰고 혹은 마음을 진짜 넓게 쓴 거더라. 이해를 엄청 넓게 해준 거더라. 혹은 완전 대인배였던 거더라. 많이 참은 거더라. 이만한 사람이 없더라. 이런 것들도 깨닫게 된다고 하고요. 여러분이 굳이 이렇게 플라밍고 붙잡고 물어볼 필요도 없다라는 점도 읽어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짝사랑이나 썸의 경우라면 여러분이 정말 용기를 내셔서 상대방한테 신호를 보내셨을 가능성 보여지고요. 그런데 상대방이 그걸 신호라고 눈치채지 못했다거나 혹은 그 신호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든지 그래서 여러분이 실망하셨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래도 여전히 상대방에 대한 마음이 좀 남아있는 상태거나 상대방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눈에 좀 들어오는 상태, 주변에 맴돌고 있는 상태라서 눈에 좀 신경 쓰이실 수 있고요. 혹은 상대방이 좀 애매모호하게 답을 했기 때문에 여지가 좀 남아있는 상태로 보여져요. 상대방의 속마음 본격적으로 6장 읽어보시면 이분은 확실히 여러분을 두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읽어볼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좀 없었다라는 부분도 보여져요. 처음에는 그냥 주어지는 상황에서 내가 잡아내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없었다. 한편으로 정말 그냥 귀여운 순수한 모습이고요. 다른 한편에서는 그냥 좀 냉철하지 못했던 상황이기도 해요. 내가 지금 하는 말과 지금 하는 행동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이 부족하다라고 하는데요. 지금은 조금씩 개선되고 있기는 해요. 근데 그 당시에 조금 없었다라는 면이 있는 거죠. 근데 한편으로는 이분의 어린 시절 좀 순박하게 살아온 면도 있다고 보여져요. 부모님이나 뭐 가족들, 친구들, 이제 약간 한정적인 인간관계 안에서 갇혀 있었을 수 있고요. 이제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것들이 주어지면 그냥 받으면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살아왔을 수 있어요. 그냥 받는 것에 익숙한 사람. 좀 희생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념이 부족했을 수 있고요. 뭐 희생까진 가진 않더라도 어떤 인간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이 이렇게 행동할 때는 이런 감정이 있는 거구나 라는 깊은 의식까지는 없는 분인 거죠. 근데 점점점 이제 철들기 시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할 때에는 이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구나. 그때 초록분의 마음과 초록분의 행동은 진짜 진심이었구나. 돌고 돌아보니까 그때 진심인 사람은 초록분밖에 없구나라는 걸 점점 깨닫게 되는 거죠. 초록분들에게 자기가 그때 그러지 말걸. 후회의 마음이 점점 들기 시작한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문제는 아직은 조금 어려서 여러분한테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 모르기도 하고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코치가 조금 필요하기도 해요. 오늘 들어온 카드도 보시면 마음 자체는 아직도 좀 많이 순수하거든요. 하지만 컵 10번 카드도 보시면 한쪽 사람이 없으면 결코 완성될 수가 없는 합이 있고요. 그리고 완주 9번 카드도 보시면 아무도 없는데 혼자 계속 땅을 지키고 있어요. 누가 와가지고 전쟁이 끝났어. 너 이제 그만해. 괜찮아. 쉬어도 돼. 누가 와서 말해줘야 돼요. 이래서 이 두 카드 다 옆에 사람이 있어야 한다라는 걸 암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분이랑 진짜 앞으로 잘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좀 더 아이를 키우는 입장으로 좀 더 케어를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자신감이 있으셔야, 이런 배포가 있으셔야 이 사람이랑 계속 같이 있을 수 있고요. 뭔가 대접받으려는 입장으로 이 사람에게 접근한다면 아마 앞으로도 좀 갈등 요소가 있을 수 있어요. 네, 두 분의 미래 카드 보시면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장면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뭔가 숨기는 것이 있어요. 그럴 때 좀 아는 듯 모르는 듯 속아 넘어가 줘야 되는 면이 있거든요. 좀 서투른 고백이 있어요.
뭔가 예를 들어서 같이 뭘 해보자든지 부탁이 있다든지 뭐 저기 가서 뭐 같이 들어달라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불러내면 좀 수가 뻔히 보이거든요. 지금 이 카드에서도 보시면 뒤에 꽃을 들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볼까봐 좀 숨기고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보시면 이 사람이 나한테 뭔가 건수를 만들려고 이러는구나 눈치챌 수 있잖아요. 이럴 때 오히려 약간 싫은데 하면서 한번 튕겨보셔도 돼요. 한 번 더 튕기면서 상대방의 진심을 읽어보셔도 되죠. 오늘 카드들을 읽어보시면 한번 상대방이 들어온다고 해도 여러분을 당긴다고 해도 덥석 무는 것보다는 한 번 더 튕겨보는 게 방법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기다리던 소식은 분명히 와요. 완즈 3번 카드가 기다리고 있으면 해가 뜨는 것처럼 해가 뜨는 건 불변의 소식이다. 분명히 온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뒤에 들어 완즈 시종 카드 보시면 상대방의 연주가 좀 미숙해요. 뒤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는데 너무 거리가 멀어서 나한테 들리지가 않거든요. 아직 한참 멀었어요. 그래서 뒤에 들어온 메이저 카드인 러버스 카드, 보름달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상대방이 성인이 되어서 어린아이가 아니라 성인이 다 되어서 여러분을 확 당길 때까지 몸이 가까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낫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막상 완전히 다 성인이 되어서 가까이 밀착하게 들어와도 여러분이랑 같이 지구를 들어야 된다. 상대방이 모든 것을 다 해줄 사람은 아니에요. 상대방과 함께 발을 맞춰가야 되는 사람이다. 이런 점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오늘 조언 카드도 보시면 점점 나아질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나 있을 수 있어요. 마음에 안 들고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점점 나아집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특히 다음에 들어온 아이스크림 카드도 보시면 메이플 시럽이 들어왔어요. 메이플은 원래 나무에서 나오는 시럽이잖아요. 나무에서 나온다는 건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걸 동시에 말해주기도 해요. 마지막 카드도 보시면 인내심 카드. 우리는 체스 경기를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즐길 수 있는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런 말도 있는데요. 두 분 관계는 여러분이 좀 즐길 수 있는 인내심만 있다면 무조건 여러분 편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또 한 번은 튕겨야 되고요. 또 심지어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방이 더 여러분을 생각하게 될 거고 점점 여러분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데요. 대신 상대방이 여러분한테 다가올 때 한 번쯤 밀어내 보시고 또 상대방이 어느 정도의 진심 가지고 있는지 또 어느 정도의 깊이를 가지고 있는지 또 상대방의 성숙함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그렇게 해도 여러분은 인내심을 가진다면 잃을 것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럼 초록분들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랑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노랑 고르신 분들의 카드를 살펴보면 여러분이 상대방을 좀 많이 좋아하시는 경우로 보여지는데요. 짝사랑이나 썸의 경우 여러분이 상대방을 꽤 많이 바라보고 계신데요. 그에 비해서 여러분 마음 한켠에 이게 가능성이 좀 많이 낮다라고 여기시는 것 같아요. 나는 이 사람이랑 안 될 것 같다. 왜냐면 나는 나름의 신호를 보낸 것 같은데 상대방이 눈치를 채지 못하는 것 같아. 혹은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거든요. 커플이신 경우라면 그동안 표현을 좀 많이 하셨다라고 보여져요. 이미 헤어지신 분들도 오늘 노란 카드 많이 뽑으셨을 것 같아요. 헤어지신 분들이라면 만나셨던 기간 동안 아주 뜨거운 사랑을 하셨던 분들 많으실 것 같고요. 공통적으로 어느 상황이시거나 노랑 분들은 상대방한테 매우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첫 마음을 품으셨거든요. 첫인상에 꽂히셨거나 상대방의 외모나 분위기에 흔들리셨거나 혹은 상대방이 여러분의 좀 첫사랑이신 경우 어떤 한 장면에 마음이 홀라당 뺏기신 경우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져요. 노랑분들이 평소에 금사빠가 아니신 경우라고 해도 이분한테는 어느 순간 하나가 좋아 보이더니 다 좋아 보이더라.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의 모든 시각과 청각,
모든 감각이 이 상대방한테 꽂혀버렸다. 이 상대방에게 마음이 꽂혀버린 이후부터는 다른 것이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만큼 이 상대방을 여러분 마음에 꽤 깊이 담아두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 조합은 먼저 들어온 이 데스 카드, 러버스 카드 여기서 읽어볼 수 있어요. 상대방이 나의 턱을 치켜든 순간 이 사람 외에는 나머지는 다 블러 처리, 다 모두 배경처럼 보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시선과 입술마저 뺏길 것처럼 다른 것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게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 위에 들어온 데스 카드처럼 나머지 일상들이 다 무너져 내린 거거든요. 어찌 보면 좀 당연한 결과이기도 해요. 상대방이 내 인생에 마치 유령처럼 나타나서 모든 걸 무너뜨려 버린 거죠. 객관적으로 아주 냉정하게 따져보면 100% 여러분의 이상형에 부합하지 않는 인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여러분이 꽂혔다는 것은 이제 뭔가 본능적인 무언가의 케미가 있으셨을 거거든요. 여러분이 평생 그려온 이상형은 아니었을 수 있는데 여러분이 어느 순간 이게 운명이라는 건가? 이게 직감이라는 건가? 이런 생각 하셨을 수 있고요. 혹은 어느 누구에게 말하지 못할 정도로 치명적인 매력을 이분이 가지고 있었을 수 있어요. 근데 남들이 들었을 때는 뭐야 그게 무슨 매력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뭔가 매력적인 모습일 수 있고요. 객관적인 매력이 아니라 내가 봤을 때 확 꽂혔던 그런 매력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상대방한테는 제대로 어필되지 않은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뒤에 들어온 칼 5번 카드 주저앉아버렸고 칼 10번 카드 호수에 누워 계시거든요. 이 두 카드는 여러분이 이 사람을 두고도 일상생활을 해야 되는, 일상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여줘요. 칼 5번 카드를 보시면 주인공이 땅에 주저앉아 있는데요. 지나가는 사람이 여러분한테 와서 왜 여기 앉아 있어요?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힘들어서 앉아 있어요. 이렇게 말은 할 거예요. 사실은 전투에서 져서 자기가 패배감 때문에 앉아 있는 거거든요. 실패에 대한 좌절감 때문에 앉아 있는 거지만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또 아래 들어온 칼 10번 카드도 보시면 호수의 주인공이 누워 있는데요. 호수에 누워 있는 거는 휴식을 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휴식을 취하는 게 아니라 눈물을 흘리더라도 눈물이 눈물처럼 보이지 않기 위한 방법이에요. 이렇게 허무하고 좌절되고 힘들고 지치지만 상대방에 대한 나의 이런 슬픔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야 돼요. 그래서 마음 한켠에 서운함을 숨기고 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나의 일상을 살아가야 한다. 이런 깊은 속마음, 슬픔 가지고 계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또 뒤에 들어온 완주 9번 카드 보시면 내 마음은 내가 지켜내야 돼.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살아야 돼. 겉마음으로는 웃는 것처럼 살아야 돼. 또 괜찮은 날도 실제로 있기도 해요. 마지막에 들어온 칼 9번 카드 혼자 있을 땐 이렇게 웅크리게 되는 날도 있기도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살아야 되고 사람들이랑 섞여서 지내야 되니까 또 이 사람 하나만 보고 살 수는 없으니까 잘 지내기도 해야겠죠. 하지만 여전히 마음 깊은 곳에서는 또 상대방에 대해서는 좀 서글픈 마음이 있다는 건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렇게 여러분에 대한 감정 살펴주는 6장 카드를 보면 아무래도 여러분은 상대방에게 주도권을 어느 정도 빼앗겼다라고 생각하는 관계로 보여지고요. 또 생각보다 멀지 않은 곳에 있다. 혹은 여러분이 계속 이 상대방을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러다가는 점점 더 상대방 때문에 상처받을 것 같다. 그러니까 마음을 점점 더 굳게 먹어야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상대방이 여러분 노랑분들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에 대한 카드들 읽어봤는데요. 먼저 대부분의 경우에는 상대방은 여러분을 조금 편하게 생각하고 있다. 좀 익숙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뭔가 치명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다. 치명적인 이성이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좀 적다라고 보여져요. 노랑분들 중에 현재 이분을 좀 짝사랑으로 여기시는 분들, 그 중에 몇몇 분들 경우에는 진짜 이분이 좀 눈치가 없어서 여러분의 호감 신호 자체를 모르고 계신 분들도 가능해요. 그냥 노랑분들은 좀 좋은 사람, 주변에 두기에 괜찮은 사람 이렇게 생각한다든지. 또 아래 들어온 칼 7번 카드 보시면 나무에 칼이 이렇게 많이 꽂히면 위험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요정은 아직 너무 미숙해서 칼도 나무의 가지인가 보다. 여기서도 새싹이 나겠지? 이렇게 좀 순진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칼 7번 그리고 완즈 4번 이 두 카드 시작점을 살펴보면 상대방은 아직 여러분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단편적으로, 단선적으로, 굉장히 1차원적으로만 생각하고 있고요. 깊이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또 여러분의 진짜 매력을 보고 있지 못하나 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뭔가 변화를 기대하는 구석이 있어요. 상대방의 실패 혹은 여러분의 성공이라는 키워드인데요. 빠른 변화를 말해주는 완즈 8번, 또 끝을 말해주는 칼 10번. 이 칼 10번 카드는 여러분에게도 같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뒤에 들어온 미래 카드도 보시면 같은 결을 가진 타워 카드가 들어왔기 때문에 두 분은 사실 이분의 지금 마음 상태보다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두 분의 관계가 좀 역전될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져요. 지금 이분의 마음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의 두 분 미래가 더 빨리 당겨질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상대방이 여러분에 대한 생각, 인식, 깨달음 좀 적다라는 부분이 있지만 또 중요한 부분은 상대방은 사랑에 대한 방법을 잘 모르기도 하거든요. 특히 이 칼 7번 카드 보시면 아까 칼인지 나무인지 구분도 못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상대방은 나쁜 사람은 아닌데 아마 어린 시절부터 사랑받아온 방식이 좀 잘못됐다든지 사랑을 하는 방법, 사랑을 받는 방법, 사랑을 대하는 방법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취약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좀 후회하는 스타일로 보여지거든요. 특히 그래서 여러분을 두고도 좀 후회할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특히 노랑분을 두고서는 여러분의 환경이나 상황이 좀 급변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 존재감이 확 올라가면서 그때 노랑분이 했던 말은 이런 의미였구나. 그때 했던 행동들은 이런 거였구나. 이건 칼이었는데 나는 나무인 줄 알았네. 이런 식으로 후회할 수 있거든요. 이 후회의 장면에서 여러분이 그 후회를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이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어요. 또 두 분의 미래 카드 보시면 먼저 상대방은 처음에는 곧이곧대로 여러분한테 확 들어오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분도 나름 자존심이 강한 구석이 있거든요. 컵의 왕이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이분이 인기도 좀 이성들한테 있을 거고 어디 가도 빠지는 구석이 없어요. 마음만 먹으면 이 이성 저 이성 다 유혹할 수 있고 이성들이 좋아할 만한 포인트도 다 아는데 문제는 이분은 연애는 잘할 수 있어도 사랑은 잘 하지 못하거든요. 연애와 사랑은 다른 거죠. 이 컵의 왕을 보시면 컵의 물을 잘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잘 따르려면 컵을 자세히 들여다보아야 넘치지가 않아요. 자기가 얼마나 잘났는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그거 보여주는 데 집중하면 컵에 담기는 물은 넘칠 수밖에 없어요. 뭐가 중요한지 우선순위는 놓치게 된다. 이걸 의미하는데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들어온 카드가 타워 카드예요. 우선순위를 놓치게 되면 아래에서부터 차근차근히 탑을 쌓지 않으면 탑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이죠. 이분은 현재 또 한동안은 자기가 아직도 잘 나간다고 생각할 거고 여러분에 대한 인식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때가 되면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부르게 될 거고 그때 여러분이 오히려 고민이 되실 수 있어요. 옆에서 이렇게 늑대가 울어요. 나의 때가 맞는 걸까? 여러분이 고민이 되는 거죠. 달이 더 찰 때까지 기다려야 될까? 그리고 나서는 상대방이 이렇게 돌이 되어서 망부석처럼 여러분을 기다리게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오히려 칼의 여왕이 되어서 결단을 내려야 될 수도 있어요. 주도권이 뒤집혀지고 전개가 뒤집혀지는 거죠. 관계의 주도권은 여러분에게 넘어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결정적으로 칼의 여왕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사회적인 성공이라든지 여러분이 뭔가 사람들 앞에 나서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리더가 된다든지 주목을 받게 되는 뭔가 결정적인 장면이 있을 가능성 가장 높다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했을 때 상대방이 더 주목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매력이 뭔가 세상에 사회적으로 드러났을 때 상대방은 노랑분이 진짜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이 든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노랑분들은 지금부터 그런 방면으로 여러분의 매력을 키우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보여지고요. 그건 꼭 이 사람 때문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또 오늘 노랑분들을 위한 조언 카드 보시면 스트럭처, 구조 카드가 들어왔는데요. 아까 보셨던 타워 카드, 우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하다. 상대방도 지금 우선순위를 제대로 잡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무너지게 된다. 라고 말해주고 있었잖아요. 여러분도 삶에서 우선순위가 있으실 거예요.
이 상대방보다도 여러분에게 더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다면 먼저 그걸 더 신경 쓰는 게 좋다. 그래야 여러분이 칼의 여왕이 될 것이다 라고 읽어볼 수 있고요. 이제 그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해석은 이 상대방이 나중에 결국은 여러분에게 다가올 거거든요. 그때 여러분이랑 대화를 열심히 해서 우선순위를 잘 매겨봐야 된다라고 해요. 그건 나머지 카드들을 읽어보면서 더 볼 수 있는데요. 뒤에 들어온 초콜릿 바닐라 아이스크림, 이 카드 보시면 두 색이 비율이 딱 맞아야 돼요. 두 분의 합이 딱 조화롭게 맞춰지려면 동등한 관계가 돼야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상태에서 먼저 호감을 가진 분은 여러분, 노랑분일 수 있지만 이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을이 되고 상대방이 갑이 되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초콜릿 바닐라의 이 맛이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겠죠. 이제 마지막 카드도 보시면 상대방이 완전히 굴복해야 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지금 상태에서는 여러분이 상대방을 마음에 품고 있고 호감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자꾸 상대방한테 마음이 기울고 좀 더 잘해주고 싶고 내가 양보하고 싶고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랑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동등한 관계. 초콜릿, 바닐라 이렇게 두 가지 맛을 선택했다면 두 가지 맛이 똑같이 들어와야겠죠. 균형이 있어야 조화가 있고 동등해야 조화가 있다. 이런 점. 이게 구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걸 위해서는 상대방이 완전히 백기를 들고 투항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두 분의 구조를 새로 짜야 된다. 이런 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럴 만한 관계이다. 여러분이 그 정도로 대접받을 만한 칼의 여왕이다. 이런 자신감 꼭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위해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더 멋진 성과들 하나씩 쌓아가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럼 노랑분들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리딩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카드, 꼭 필요한 리딩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